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변호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땅 문서, 집 문서, 도둑이야. 그 땅 문서하고 집 문서를 이 도둑님이 이거를 가져갔다라고 하네요. 그럴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흔히 이제 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 뭐 또 잔금을 한다, 또 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때 뭐 권리증서 가져오세요, 등기 필증 가지고 오세요라고 말씀들 하시죠. 그런데 집에서 찾아보니까 권리증서라는 게 또 등기 필증이라는 게 없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 그게 도둑을 맞았건 분실을 했건 어디에 놨는데 너무너무 깊게 숨겨놨어. 그런데 어디 숨겨둔지를 몰라. 뭐 그럴 경우도 있겠죠. 이럴 경우에 그러면 땅 문서, 집 문서가 없는데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좀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 문서, 땅 문서라고 하죠. 농지를 살 경우에는 땅 문서가 있을 거고, 아파트를 샀다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집 문서가 있을 거고, 상가를 샀다라고 하면 상가 건물에 관한 문서가 있을 겁니다. 그걸 우리는 줄여서 흔히 권리증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이 대한민국에서 이 권리증서를 뜻하는 또 다른 말들이 또 많아요. 이 똑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건데,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 필증. 단어를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 필증. 15자가 되네요. 요것도 권리증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 필증을 줄여서 그 등기 필증이라고도 하고요. 또 권리에 관한 증서라고도 하죠. 그래서 또 줄여서 우리는 권리증서라고 하고, 또 권리증서 단어도 길다라고 할 때는 우리는 권리증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또 다른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라고도 표현하고, 이거 다 그냥 압축을 해서 말이 너무 복잡하지 않습니까? 또 말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우리는 집문서 가지고 오세요, 땅문서 가지고 오세요라고 하면 아하, 집문서, 땅문서라고 바로바로 이해들을 하시죠. 또 뭐 어쩌다가는 또 그거 가져오세요라고 하면 그거 그거 땅문서 네 그거 가져오세요라고 하면 이렇게도 우리가 사용할 수는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거를 다 포함해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라고 하면 그냥 권리증서라고 해요. 그냥 권리증 가져오세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한테 뭐 등기필증 가져오세요, 권리증서 가져오세요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좀 몰라요. 좀 왠지 모르게 또 법률 용어고 하니까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죠. 그때 그냥 집문서 가져오세요, 땅문서 가져오세요, 그거 있잖아요, 그거 가져와요 하면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압축을 해서 그냥 우리는 권리증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제 사진으로 보는 권리증서인데요. 여기 보면 1번, 2번, 3번, 4번이 있습니다. 이게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는 아니고요. 그냥 1번, 2번, 3번, 4번. 즉, 오래된 순서대로 이렇게 한 건데요.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80년대, 2번 같은 경우는 90년대, 3번 같은 경우에는 2000년대, 4번 같은 경우에는 2010년대, 이렇게 해가지고 권리증서가 이렇게 이제 변천을 하죠.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질문해요. 교수님, 이게 1번하고 2번이 뭐 80년대, 90년대 권리증서라는데요. 저희 집에서 권리증서를 보니까 요게 1번하고 2번 아직도 이렇게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에서 주는 표지가 있는 요걸 해가지고 권리증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혹시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요거 1번, 2번 만약에 표지가 있을 경우에는 한 장을 넘겨보세요. 한 장을 넘겨보시면 바로 4번이 나옵니다. 4번 권리증서. 요게 이제 대법원에서, 즉 등기소에서 여러분들한테 소유권을 인정한다는 그런 권리증서를 이렇게 내주는 거예요. 다만 요런 권리증서 4번을 내주는데 법원에서는 법무사들이 홍보하는 차원에서 A4용지 내지는 좀 빳빳하고 좋은 종이 인쇄를 해가지고 1번, 2번을 여러분한테 여러 번 권리증에 이렇게 씌우는 거죠. 그래야지 다음에 혹시라도 등기할 일이 있으면 자기네들한테 전화를 하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홍보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자꾸 변천이 되는 이유는 또 등기 권리증서를 가지고 위조들을 많이 해요.
이게 사기들을 많이 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법원에서는 이렇게 사기를 치지 말라는 의미에서 이제 전산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4번 해가지고 메뉴에 보시면 등기필 정보 및 등기 완료 통지서, 요게 이제 집문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 4번에 있는 표지를 한 장 넘겨보시면 바로 부동산 매매 계약서가 처음부터 나올 겁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집문서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권리증서의 효력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또 이제 궁금하시겠죠? 이 권리증서라는 거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구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서류가 이제 권리증이에요. 집문서, 집 소유자가 누구냐는 거죠. 땅문서, 그 땅의 소유자가 누구냐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요 집문서, 땅문서를 가지고 요걸 가지고 뭐 이렇게 노름판에 가가지고 요거를 담보 잡히고 자금을 빌려서 노름을 할 수도 있고요. 요 집문서를 가지고 막걸리 집 가가지고 이제 술을 먹고 술값 대신으로 요거를 땅문서를 주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죠. 예전에 뭐 40년대, 50년대, 60년대만 하더라도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 옆에 보시면 매도 증서라고 있죠. 요거는 이제 40년대, 50년대, 이렇게 60년대까지만 해도 매매 계약서라고 보다는 그냥 매도 증서, 매도증이라는 요런 거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사고 팔았죠. 그래서 매도 증서 밑에 부동산의 표시라고 있고 대도군 구중면 상리 12. 옛날에 매도 증서에 보면 요런 형태로 해가지고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옛날에 토지 같은 것도 이렇게 뭐 알아보고 찾아주고 요런 행위까지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옛날에 있는 요 매도 증서 이거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정겨운 마음이 들어요. 네, 그래서 아무튼 요 매도 증서가 어떻게 보면 집문서다, 기죠? 또 집문서고 땅문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이제 한 가지 또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이제 권리증서를 보면 눈여겨보셔야 될 거네. 요즘에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또 등기부등본을 떼보시면 모든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가 다 기재가 돼 있지 않습니까? 등기부등본에도 기재가 돼 있고 또 매매계약서에도 다 기재가 돼 있죠. 근데 오래된 토지 같은 경우 등기부등본을 떼보시면 주민등록번호가 기재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다 한자로 돼 있을 겁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죠. 소유자 김판수, 대덕군 구중면 상리 12번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즉 40년대, 50년대, 60년대에 요 땅을 샀다면 소유자 이름하고 주소만 나와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권리증서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내 거다라는 그런 뭐 증빙서류가 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 권리증서를 가지고 뭐 술도 얻어먹고 또 요거를 가지고 뭐 노름판에서 뭐 이렇게 노름도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들도 사기치는 경우가 또 많았잖아요. 왜냐면 김판수라는 사람이 전국에 한두 명도 아니고 주소도 대덕군 구중면 상리인데 요 당시의 주소 체계도 그렇게 좀 깔끔한 느낌이 또 이렇게 정확한 느낌이 안 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거와 관련돼 가지고 뭐 부동산 등기 뭐 특별조치법 이래 가지고 성인 두 사람이 이 사람이 이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면 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는 그런 시기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냥 주인 없이 저 땅은 누구 땅인지 몰라 그런 땅들이 간혹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냥 좀 약간 사자성이 있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저 땅이 내 땅이라고 이렇게 우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동네 사시는 이장님들 이장님들 두 사람의 도장을 받고 인감정명서를 첨부를 하면 실질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또 해줘요. 그게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요 당시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이렇게 기재가 안 돼 있으니까요. 어디에? 등기부등본에. 요 당시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확 바뀌었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뭐 이름도 한글로 돼 있고 주민등록번호까지 다 기재가 되니까 누가 누군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참고적으로 이 주민등록번호 기재는 1975년 현재의 주민등록번호가 더 쓰이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 현재 권리증서의 효력은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보시면요. 현재 권리증서는 즉 집문서하고 땅문서는 그냥 문서일 뿐이에요. 요건 아무 필요가 없어. 옛날에는 요거 가지고 막 막걸리도 마시고 소주도 마셨고
요거 가지고 막 이제 노름판에 가가지고 좀 했는데 요즘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노름판에 있는 그 고수들도 요거 등기 권리증 집문서 갖다 줘도 이제는 안 잡아줘요. 이제는 요 집문서를 가지고 술을 먹고 싶어가지고 호프집에 갔다 집문서 보여주고 술 좀 먹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술을 안 준다니까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의 권리증서는 그냥 서로의 뿐이에요. 요거 가지고 술을 먹을 수도 없고 요거 가지고 노름을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부동산에 관련된 모든 서류 또 소유자에 관련된 모든 서류가 다 전산화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법원 등기소하고 구청하고 또 세무소하고 전산화가 다 이루어졌어요. 전산에 이름 석자만 딱 치면 어떤 부동산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언제 샀는지 모든 데이터가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의 권리증서를 훔쳤다. 또 길을 가다가 타인의 권리증서를 주웠다. 요거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길에 가다가 이걸 주웠는데 내가 법원에서 누군가가 놓고 간 서류에서 권리증서가 있더라. 요거 가지고 다른 사람의 권리증서를 가지고 내가 이 땅을 팔아먹어야겠다. 이 아파트를 팔아먹어야겠다. 이거를 담보를 해가지고 융자로 받아먹어야겠다. 전세권 등기를 해줘가지고 세입자한테 돈을 받아먹어야겠다.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없다? 못하는 거예요. 절대 못해요. 왜? 신분증은 제시를 해야 되니까. 또 인감증명서 떼셔야 되잖아요.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현재의 권리증서의 효력은 아무 의미가 없다. 요거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집문서일 뿐이다라고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러한 권리증서를 분실을 했다. 잊어먹었어요, 내가. 이사를 하다 보니까 잊어먹었어. 없어졌어. 아무튼 없어졌어. 그래도 여러분이 권리 행사를 하는데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그냥 이거는 문서가 하나 없다 이거 뿐이야. 주민등록번호 어제 뗐는데 그게 없었다 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예전에만 하더라도 등기할 때는 권리증서가 첨부가 돼야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집주인의 권리증서, 등기 권리증서, 요것도 이제 첨부를 안 하면 돼요. 여기서 말하는 첨부라는 거는 등기 신청 서류에 넣어주는 걸 첨부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뭐 이전 등기를 하든 은행에서 융자 받는 등기를 하든 전세권 등기를 하든 간에 이제는 집주인의 권리증서도 첨부가 안 돼요. 즉 집주인의 권리증서도 넣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단 집주인의 권리증서 앞에 보면 A4용지 앞에 보면 지금 화면에 나오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법원에서 뭐 스티커처럼 이게 부착이 되지 않습니까? 요것만 필요한 거예요. 요것만. 그래서 요 위에 있는 화면을 빨간색 손잡이로 해가지고 싹 벗기면 빨간색 손잡이로 해서 벗기면 요것처럼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01번에서 뭐 나오고 요 숫자 하나만 등기할 때 접수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넣어주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말 그대로 권리증서, 집문서, 땅문서 요게 의미라는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다만 이제 등기할 때 여러분이 권리증서가 없다라고 하면 법무사한테 등기를 맡길 경우에는 뭐 한다? 확인 서면 비용을 해서 3만 원 내지 10만 원 돈을 달라고 해요. 그래서 요 비용만 들어가는 거고 그 혹시라도 10만 원 달라고 하면 아, 왜 이리 비싸? 딴 데는 3만 원 한다는데 이런 식으로 말 한마디 던지면 깎아줍니다. 한 5만 원 정도로. 그러니까 근데 요 비용도 아깝다라고 하면 법원에 내가 대신 가줄게요. 아니 내가 권리증서가 없어서 문제가 되면 내가 신분증만 가지고 여러분이 법원에만 가면 요 비용도 돈이 안 들어가요. 즉 법무사한테 얘기해요. 접수할 때 권리증서가 없다고 하면 등기소를 접수할 때 시간을 정해서 몇 시에 어디 법원으로 나가라고 하면 제가 가서 신분증 제시를 할게요. 요렇게 하면 또 통과가 돼요. 그래서 요렇게 한번 이해를 한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땅문서, 집문서, 도둑이 훔쳐갔다. 아마 그 도둑은 요거 가지고 막걸리라도 한잔 하려고 한 올드한 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권리증서가 분실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어르신들 중에서 이런 분도 간혹 계셔요. 이게 분실할 수도 있는데 꼭 없어졌다고 또 찾아내라고 또 반드시 찾아야 된다고 분실한 사람을 한테 또 찾아내라고 이렇게 막 때를 쓰는 경우 있어요. 어르신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지금은요, 1940년대, 50년대, 60년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요 권리 증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이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요 땅 문서, 집 문서를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요. 집 문서, 땅 문서 있으면 좋죠. 설령 없다, 분실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살아가시는데 또 여러분이 파시는데 융자 받는데 기타 등등 아무 문제가 없다는 사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